구 교수님 얘기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저걸 했으니까 지금 우리 발표자인데 먼저 들으신 분들, 발표하지 않으신 분들이 먼저 좀 뭐랄까 논의에 어떤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마이크가 하나뿐인 것 같아요. 제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동하시는 분들 네. 먼저 그럼 앞서 지금 이대 선생님 지금 마이크를 쳐주시니까 말씀해 주시죠. 예, 이광석 교수가 대구까지 가야 되는 건 빨리 막 얘기하시죠. 먼저 하시죠. 그 다음 내가 할게요. 이것은 아니고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있는 이광석 교수입니다. 제 개인적 약속 이후에 5시에 입구에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좀 먼저 떠나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그분도 좀 가셨기 때문에 좀 아쉬운데 이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민적 관심사가 사라졌다. 옛날에 예컨대 60년대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한 공헌은 뭐냐 하면은 언어에 대한 관심사가 대단히 높아졌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그런 관심사조차 사라진 이런 것이 가장 아쉬움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특히 이제 외부에서 이런 분야를 공부하게 되면 대단한 이른바 학대라고 할까요? 이런 걸 감수해야 돼요. 저도 우리 학과에서는 국문과나 이런 데 쫓아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국문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또 왜 내 나와버릴 때 남이 자꾸 질투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이런 아쉬움. 그 다음에 또 어느 것 자체의 그런 문제보다도 이것도 결국은 반응이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도 우리 한글이 대단히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국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내년 3월부터 EU와 영국 간의 협상이 되는데 그 전초전이 뭐냐 하면 어떤 언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건가. 영국은 영어로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대표가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은 내가 그런데 합의해 주는 것이 없다. 나는 프랑스어로 하겠다. 지금 그래서 그거부터 지금 먼저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모국어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관가할 수 없겠죠. 근데 아까 토론이나 앞으로 그걸 할 때 조금 제가 좀 의아심을 갖는 게 지금 한글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말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가끔 혼동이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도 한글이 우수하다는 것은 렌지도 아까 말씀하셨고 여러사님 말씀하셔서 동의합니다. 근데 우리말이 우수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정보량은 우리말에 들어있는 정보량 이걸 가지고 한다면 영어에 비해서는 제압이 안 됩니다. 영어가 지금 세계어가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정보량이 대단히 영어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자꾸 영어를 배척하자, 그 정신은 좋지만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주시경 선생이, 최영배 선생이 한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 하면 우리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 유명한 토마스 푼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그 당시 지금 왜 우리 국어학이 지금 이렇게 제가 제 입장에서는 비판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런 패러다임 변화에 뒤따르는 그런 걸 지금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름을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요걸 바꾸려고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모형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근데
전부 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아니라 하더라도 패러다임이 일반화됐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것이 일반화됐는가? 이에 대한 좀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답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라고 어떻게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를 포괄하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주변에 이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에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주변에 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러 학문 분야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볼 때 이분들이 굉장히 그 말을 마음껏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주변 상황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과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국어학 쪽에 끼려고 그러면은 왜 여기서 기웃거리느냐 이렇게 한 발씩 얻어터지고 이런 날을 어떻게 좀 바꿔가지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만유 공동회를 진짜 만들어가지고 말을 좀 풍요롭게 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에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스님에 대한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히만 대답을 좀 들어보시죠. 아니 지금 말씀 질문보다는 지금 뭐랄까 이렇게 논평이랄까 거의 흔히 말하는 코멘트가 들리는데 지금 어떻게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가볍게 어떤 논의할 주제랄까 질문경 아니면 그냥 시간은 제한되지만 짧게 해서 어떤 자기 질문이 아니라도 무슨 여기서 어떤 지연 흔히 말하면 무슨 퀘스천 코멘트 아니면 서제션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어떤 우리가 이게 흔히 학술 회의에서 하는 그 스타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말로 하지만 어떤 그런 좋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형식을 따라서 그러니까 꼭 질문 아니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듣고 좀 다른 거라든지 공감하는 거라든지 해서 전체가 이렇게 한번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고등학교에서 푸른이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학교에서 한 10년, 12년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배움을 이렇게 거친 학생들과 늘 배움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김두루함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이야기한 네 분이 말씀하신 거에서 세종 32년의 그 삶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 세종은 한마디로 참 배움의 길을 걸었던 본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배움에서 가르침의 시대를 끝내고 아까 우민화 교육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화되는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정보를 마음껏 듣고 읽으면서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한 것을 말하고 글 쓰는 그런 그 삶을 즐기는 그러면서 깨침이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학문말 그리고 문학 요즘은 말꽃이라고 합니다. 말이라든지 또 지금 얘기하신 마지막에 생활말이든 어쨌든 일상 나날말이든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될 게 뭘까 했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학문말, 그 배운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흔히 말하는 철학인데요. 설기를 밝히는 부분에서 바로 요즘 제가 이제 정말 신나는 일로 이 책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 땅에 말과 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뭐든지 길목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통로가 됐을 때 그 길목에서 쓰는 말이 뭐냐면 바로 논리라고 하는 건데 그 논리를 우리말로 풀어낸 우리 말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젊은이들이 비로소 흔히 말하는 수학과 철학과 과학과 모든 분야에 그 논리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려운 일본식 말로 또는 서양 말로 이렇게 하던 것을 이렇게 풀어낸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행정의 어떤 그런 우리가 그 어떤 거기서 조정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뭔가를 갖다가 좋은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지원하는 이런 쪽의 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는 행정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서 이 땅의 어떤 살림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저 얘기했을 때 깨친 이들이 나서서 얘기했을 때 그것을 뒷받침하는 그것이 바로 참 민주주의 어떤 참다운 삶을 우리가 열어나가는 길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맡은 자리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다시 다음에 여기 자리를 떨어질 것 같습니다니까 지금 이런수가 많으니까 한 분이 말씀을 발언을 못하게 되니까 최대한으로 좀 줄이셔서 그래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 줄이기 위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 이대로 공동대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 20명 이렇게 되는데 2분 안에 저는 마치겠습니다. 한번 하더라도 40명이면 40분 이렇게 되겠는데 예. 우리말 끝맺기였거든요. 오늘 우리말 살리는 결의 모임에서 또 제가 우리말은 뭐냐 첫째 우리 한국말이죠. 옛날부터 쓰던 우리말인데 그 우리말은 할머니가 손자에게 가르치는 말 밥 먹어라 예를 들면 이게 참 우리말이다. 식사해라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 안 하거든요. 둘째 온 국민이 방송이나 이런 말로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아까 말씀한 모든 이의 말이 우리말이다. 학문을 유학을 갔다 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쓰는 말 그들 말의 말은 우리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말 또 그 외국인이 쓴 책을 보고 거기서 그 말을 그대로 하는 건 우리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말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우리말 지킴이를 뽑고 해설권을 뽑는데 지킴이는 옛부터 쓰던 우리말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 이런 분 또 일본이 못쓰게 한 죽인 우리말을 살려쓰려고 애쓰는 분 이런 분을 지킴이로 뽑습니다. 외국말을 마구 쓰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을 지킴이로 뽑습니다. 해설권은 누구냐? 바로 외국말을 막 함부로 쓰는 것. 또 외국 책에 있는 그 옛날 말을 자꾸 살려서 쓰는 것. 이걸 해설권 우리는 특히 일제시대 일본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서 국민으로서 일본 식민지대 배운 그 말을 자꾸 살려서 쓰자는 말. 이거는 우리말 해설권으로 뽑습니다. 저는 우리말 학문학이 참 훌륭한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데 아까 어떤 분 이 모임이 우리말을 죽인다는데 아닙니다. 그 얼빠져서 하는 소리고 그래서 한마디 이제 정의가 아니고 덧붙이자면은 일상용어 나날말 아까 진호 스님이 학문 예술 여러 가지 우리 음식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일상
쓰는 그 말로 학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운명이라고 하고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근현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는데, 세종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세종은 이제 이번에 사상은 크게 보면 뭐 유교, 불교 그런 식으로밖에 현실적으로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세종이 왜 한글을 만들고 뭐 해시계도 만들고 여기 뭐 농사직설을 뭐 어떻게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그는 유교적인 어떤 좀 바탕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또 생각되죠. 그 원래 유교국가 유교적인 이념을 지향했으니까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불교적인 것도 있고요. 아까 불교 원에도 많이. 근데 중요한 거는 세종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세종이 갖고 있던 유교적인 거, 불교적인 거 다 빼버리고 과연 우리가 막 5천년 역사라는 5천년 역사 속에 형성된 우리의 사고 방식을 세종에서 어떻게 구체적 표현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뭐 한글을 만들기라든지 아니면 뭐 농사짓고 그런 얘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영하 선생님이 아주 말씀하신 감동적이 잘 들었는데 이건 역사계에서 똑같아요. 조선시대에서 이제 벌어진 그 역사계에서 뭐 제왕의 유교 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기자 문제 가지고 이제 역사학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간 건데, 한자 문제 갖고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죠? 공부 옆에 되니까 지도를 만드는데 50억들하고 만들어서 교수 말리라고 그냥 공부 옆에서 좀 해체해야 되는지 아니 그런. 그것이 뭐 일제 때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 그런 일은 또 팽배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것이 조선시대의 그런 역사학에서도 이 성리학이 우리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켰는가 이렇게 한번 또 따져볼 수도 있겠고, 제가 이 다음에 11월 23일날 우리가 학술대회를 해요. 문제 가지고 누구시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말로 학문학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뭐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자들이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더 쉽게 국민들이 적어도 보통사를 읽고서 이해할 수 있는 글로서 쓰자는 말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들이 학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논문을 쓰지 말자는 그런 우리가 운동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논문 쓰면서 저도 오늘도 아침에 수고했는데 주장하다가 쓸까 내세우다가 쓸까, 예? 어느 게 좋을까요? 내세우다가 좋아요. 이제 그러면 뭐 아침에 주장 한자로 쓰면 한자만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그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라요. 한자로 주장할 게 쓰면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장자를 갖다가 대풀장자고 매화가 해석을 하지만 그게 눈에 딱 안 들어와요. 내세우다 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국 사람. 그렇죠. 이게 인하고 사람하고는 이거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 때 그 용어가 우리의 철학을 담을 수 있는 용어였으면 좋겠다. 근데 한국인 하지 말고 한국 사람 하면 더 깊고 우리 철학을 그 속에 담을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이 세계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길이고, 그 세계 한국 세계 기여할 수 있는 길이지, 한국 사람을 이렇게 쓰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무선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홍국이고요. 경기대학교에서 저는 정치학 언론학을 가르치고 있고 기자 생활을 25년 정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언론인이면서 강의하는데요. 우리 고현상 선생님께서 이번에 이제 세계 문자 심포지엄 때 같이 뵈면서 오늘 꼭 오라고 해서 왔는데 굉장히 좋은 깊이 있는 토론하시고 이 네 분 선생님께서 최규 선생님 또 진월 스님, 김영환 고현상 네 선생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현안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을 가르칠 때는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외국에서 수입되고 아직도 정착이 되는 과정이라서 예를 들어서 저도 많이 쓰는 게 국정 어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하면 국정 의제라고 이제 의제, 어젠다를 의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의제라고 쓸 때는 이 정치학에서 다루는 이슈들이 잘 안 드러나거든요. 또 언론을 할 때는 저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저널리즘 그러는데 언론에서 쓰는 그 표현의 내용들을 저널리즘으로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사실은 좀 바꿔서 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저희가 학문을 하면서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주체성이라든가 그 끊임없이 우리말로 써야 되겠다는 고민을 하면서도 그 말을 우리말로 못 고치고 영어라든가 또는 다른 언어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한 우리말로 찾아서 우리말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우리말을 찾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아까 우리 선생님 경북대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말을 이 최근에는 논란도 되지 않고 경시되는 그런 풍조 이게 사실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한 9년 전에 오렌지 그 파동 나면서부터 좀 배우셨다는 분들이 우리말보다는 가능한 외래어 이런 부분을 많이 쓰시는 그런 풍조가 지금 굉장히 더 많이 정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말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어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는 특히 학문 분야에서 굉장히 소중한 연구와 흐름들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최근에 그런 엄청난 사회 변화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세종대왕 말씀하고 최영배 선생님이라든가 주식영 선생님 말씀하지만 요즘은 이미 알파고 시대, 제4차 산업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맞는 정말 우리의 표현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이런 장들을 만들 것인가. 학문 연구가 그보다는 항상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우리 같이 연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미리 좀 내다보고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소위 언어 제국주의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든가 중국어는 무조건 13억 명 이상, 거의 한 20억 명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더라도 우리의 언어가 또 전 세계 다 영어 웬만하면 다 쓰니까 그리고 우리 말이 전 세계 주류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그동안 고민하면서 살았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들, 언어, 시, 문학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더 잘 지켜가면서 세계 문화 속에 진원수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함께 다가갈 것인가 그런 고민도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정말 다르고 그것들이 실제로 다 제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음악을 하니까 맨날 이탈리아하고 독일어만 그냥 그게 일상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가곡이라든가 우리 아름다운 언어들로 만들어진 윤동주의 서시로 가지고 만든 아름다운 가곡이 있지만 실제 음악회에 가면은 다 불려지는 게 그게 아니고 아베 마리아, 암파이어 벤트, 슈베르트, 베토벤의 쿠스, 네오쿠스, 그래서 키스, 이런 노래들이 불려지지 우리 가곡들이 사실은 현시되고 우리의 것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것들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각 실생활에서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정말 각 분야에서
뭐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우리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좋은 논문을 쓰시면서도 항상 우리 말을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사용하려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가, 그걸 실제 과정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써야만 실제 그것들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오늘 얘기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여러 고민들을 해봤는데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은 학문에서 선도하지만 대중들이 같이 또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대중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가면서 연구라든가 또 논문에서 더욱더 우리의 소중한 정신, 언어를 표출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아라고 합니다. 저도 변상 교수님과 함께 세계국제 심포지아에서 유럽경제어 파트에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면 저는 전 서울특별시 시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 컨설턴트로 일했었고요. 저의 이런 이력으로 인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언어 정책이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언어 정책을 바로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내세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발표를 쭉 들어보면 주제가 우리말 스매김인데 그 목적은 우리말을 지켜서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자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통 언어를 얘기를 할 때 국제관계도 생각해야 되겠고, 특히 사회주의와 아니면 자치독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한 국가 내에서의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간에 구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언어가 또 사용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주제인 한문어. 한문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언어 자체가 글자나 말이나 다 사고의 도구로 활용이 되죠. 그래서 그 크게 세 가지 중에서도 이제 한문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이자 또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얘기일 겁니다. 첫째로 지금 한문어를 우리말로 순환하자라는 그런 그 미시적인 것으로서 더 큰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에 와서 대학 교수 자리를 잡기까지 너무나 역경이 있었던 것이, 우리는 정말 거의 98%가 영미권 학문 연구이고 교수 평가도 SCI라든지 SSCI 영어로 된 그런 논문을 써야지만이 교수가 많은 점수를 받고 교수직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양적 연구 중심이에요. 질적 연구는 도외시됩니다. 한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도 팽팽했었어요.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학문 분야에서 이런 그 문제점이 우리말로 학문하는 일을 막는 가장 큰 장벽이자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임과 단체들이 좀 더 국가 정책에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이 변화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학문 분야에서 특히 교수 사회에서 이런 게 팽팽하다 보니까 또 이런 그 진보 개혁이라든지 보수 측면으로 나눠져서 그 학문의 발전이 좀 건전하게 되지 않고 왜곡되는 경향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 관심사이자 주장은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을 이제는 바로 수립을 해야 되고, 정말 온 국민이 영어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효과 없는 그런 영어 교육과 영어로 학문하기는 지양해야 된다. 네, 한 저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외대에서 한국철학 공부하고 있는 선희영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한국 철학이고 한문을 많이 하고 성리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어제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채치원 이제 거의 한국의 그 한글을 쓰지 않는 한국적인 걸 하지 않는 역적이라고 말씀을 거의 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상 거의 성리학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데 저는 결국 여기 모임은 우리말 한문학인데 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용을 담는 도구인 거고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 그 당시에 사실 성리학이 보편학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보편학문일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지만 저는 그 공부를 하고 있고 도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한국어로 우리말로 이제 옛날 한문을 할 수 있게 된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학자로서 저는 우리말로 한문을 옛날 성리학을 우리말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서 동양철학을 하고 있는 가르치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 큰 배움터에서 슬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나요? 예, 금방 알아듣습니다. 네. 그래서 수현 씨도 소개할 때부터도 일상의 말인데 뭐 외국어대학교 철학과에 뭐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익숙한 것 제가 지금 좋아한 것처럼 큰 배움터에서 슬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미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그 쓰임이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가듯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진짜 쥐어짜듯이 만들어내서 그냥 마치 산통을 겪듯이 해서 진짜 슬기 말씀 한 단어를 만들어서 그게 사람들한테 쓰임 때까지 10년이지 20년이지 걸릴 때까지 쓰는 사람이 계속 남아있으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남는 거고 한 외대에서도 혼자 만들어 놓고 슬기 말씀이라고 슬기 말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저 전공이거든. 철학이래는데 철학? 왜 슬기 말씀이라고 해? 이래 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점점 더 없어져 가겠죠 자연스럽게. 근데 새로운 말을 뭐 큰 내용처럼 대학교를 바꾼다. 시도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호석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뭐 한 80년대부터 해서 굉장히 그런 한글말을 쓰는 그런 예쁜 말을 찾아 쓰자 이래서 단어들을 많이 바꿔왔지만 실질적으로 쓰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보편화시키고 사람들한테 대중화시키느냐 이런 말도 이제 굉장히 한자적이잖아요. 좀 배운 척할 때 쓰는 거죠. 대중화시키고 보편화시키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널리 쓸 수 있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저부터 써야 되는데 저부터 안 쓰는 것 같아요. 저부터 읽는 글도 그렇고 듣는 말도 그렇고 아까 논문 쓰기 한글로 논문 쓰기인데 그렇게 논문을 써서 읽는 사람이 그거를 즐겨 읽든지 아니면 정말 그런 글들이 많아져서 서로 그렇게 쓰면서 살아가는 그거를 만들 때까지는 뭐 욕을 먹더라도 뭐 한두 명씩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살아남으면 다행이고 그게 사라지는 날도 올 수도 있고. 결론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조선말은 결론이 없어요 원래. 이게 흘러가는 여운이 남는 거니까 다음은 뭐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혜경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참여하는 것 같은데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저는 우리가 쓰는 뭐 외국어를 쓰는 한자를 쓰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그 상황에 맞게 소통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다 우리말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국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친구랑도 얘기하다가 울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는 한국말을 하려고 하고. 근데 사실은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냥 지금 회사를 하고 있고요. 네, 제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거를 사랑하지 않아서 한국말을 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에 대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말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그냥 평가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뭐 아까 김연아 선생님 말에 저는 정책적으로 그게 맞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큰 틀을 좀 바꾸는 측면도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힘이 있는 지금 대학교에서도, 서울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대를 저는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대학교에서 벌써 학생들을 뽑을 때 가장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영어, 수학, 과학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제 친구들 애기난 애들도 학원 영어 유치원 보낸다고 한 달에 80만 원, 100만 원씩 쓰고, 그렇다고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단과반 들으면 30만 원 최소 쓰고, 그리고 대학교 가서 영어를 더 잘하냐, 못해갖고 토익 한다고 또 쓰고, 그리고 삼성이든 뭐 어디든 대기업 가서도 OP라고 합니다. 요즘은 컴퓨터 뭐 오럴 외국 그런 테스트 그거 한다고 한 달에 또 뭐 1시간에 6만 원씩 주고 과외를 8번 해서 하는, 그거에 지금 돈을 또 대단히 많이 쓰고 있어요. 평생 태어나서부터 뭐 사회생활 하면서도 모든 평가의 잣대가 지금 다 영어로 되고 있어요. 무슨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 정책이나 정부에서 미치지 않고서야 모두가 영어를 하고 영어 논문을 써서 내서 그걸 평가한다는 거는 저는 일반인이고 제가 직장생활, 제가 사업을 하지만 너무 웃기지 않나요? 근데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대학교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논문들을 내시고 양적으로 내고 영어 논문 하느라고 저희 아는 교수님도 맨날 그거 하시느라고 저녁에 맨날 커피 마셔가면서 막 몰아서 하시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영어가 필요한 분야고 내가 그걸 논문을 발표해서 할 분야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철학이든 역사든 중요한 그런 분야에서 굳이 왜 영어로 평가받고 영어로 강의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정책을 앉아서 만드는 사람도 문제고, 그걸로 평가를 받겠다고 평가를 하고 계신 분들도 크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체제가. 그거부터 바뀌지 않고서는 대학교에서는 결국에는 나는 이걸로 평가를 받았으니까 나도 학생들 뽑을 때 영어로 뽑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국말을 더 사랑하고 이 말들을 쓰는 데는 사실은 한자를 쓰고 외래어를 쓰고 저는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많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다 정보들, 제가 언론 하시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유통이 되냐, 정보도 다 통제하고요. 감추고 싶은 정보는 충분히 더 이상 감추고 네이버에서 다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더 많은 말을 잘하고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몰입게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면접 볼 때 보면 말 되게 못하고 글도 되게 못 쓰고 초등 수준의 이 얘네들은 뭐 책을 봤나 싶은 애들만 와요.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그렇게 뽑고 결국에는 회사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뽑고, 그 기준 자체가 막 바뀌지 않고 그러는데 무슨 우리말로 그러겠어요. 저는 그냥 뭐 이런 모임도 당연히 계속 이루어지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힘을 모아서 정책을 바꾸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 저는 왜 그거를 영어 논문을 써서 그 기준에 맞추려고 그걸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나요? 제가 이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힘을 합쳐서 몰라요. 이대에서도 이번에 막 그랬지만 다 어떻게 보면 총장이나 뭐든 아무튼 재단 눈치를 보잖아요. 다 같이 일어나든, 근데 그걸 놓지 않고 내가 이걸 유지하면서 뭔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야기 좀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네. 고마운 말씀이신데 제가 한마디만 좀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우리는 원래 글자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를 빌려 썼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말은 있었으면서 글자는 중국 걸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신라 경동왕 때에 글자, 인명, 지명을 전부 한자로 바꿨습니다. 애오게가 되면 아현, 북발리가 되면은 아남,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그 모두 바꾸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모두 한자식의 생각에 대해서 쭉 써왔어요. 그 이제 조선시대
내려오면서 훈민정음이 창제됐지만 한자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한자로 썼지 한글은 문자 축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족이 조금 띄어질 때에 나라가 일본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말은 또 하나도 없이 전부 일본말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창씨 개명해가지고 1940년에 창씨 개명해가지고 모든 사람 이름까지도 일본말로 다 바꿨으니까요. 그러다가 45년 해방이 됐는데, 그리고 해방되기 전에 외솔천대 선생은 1926년에 연희전문학교 교수가 되고 그 27년부터 우리말본을 썼어요. 그때 왜 조선어 말본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말본이 됐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말이 외솔천대 선생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우리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말의 본 문법입니다. 그렇게 최현대 선생이 만든 걸 우리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어요. 한글이라는 말은 주시경 선생이 1913년에 처음으로 쓴 거고. 그러다가 해방됐습니다. 1948년 미 군정이 들어섰는데 그때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첫걸음이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국민들이 한글도 몰라요. 대부분. 그래서 일반인과 학생, 중고등학교 학생까지 전부 이제 우리말 첫걸음 가지고 공부 시작합니다. 그게 몇 권 팔렸는지 아십니까? 107만 부가 팔렸어요. 107만 부가. 교과서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107만 부.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말로다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난세 선생이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쉼표, 도돌이표 이거 전부 우리말로다가 바꿔놨어요. 여러분들 불편한 거 있어요? 도돌이표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우리는 이제 영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전부 영어로 생각하는 쪽이 됐어요. 영어로 써야만 유식하고 영어를 해야만 높은 학문을 하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답답해서 이런 작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모임까지도 없다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글의 앞날을 걱정할 형편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고 미국의 철학과 선생님 자연적으로 내버려두면 살아나고 죽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살려서 되살려서 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시어, 열중시어, 차렷, 받들어 총 이런 거 전부 외소세연대 선생님이 감수한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철학적인 그대 있음에서 있음에 명사가 됐잖아요. 있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거든지 노력을 해나가서 우리 말글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사태를 예상하고 조금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독일어 공부를 하고 있는 학부생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참석해 봤는데요. 뒤에 들어와서 발표를 많이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말을 생각 없이 썼는데 여기 뒤에 발표를 제가 구현상 선생님 발표를 들었는데 일상 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격식을 따지지 않고 가족들이랑 나누는 말처럼 편하게 말을 즐기다 보면 우리 말도 자연스럽게 지켜지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형이라고 하고요. 저는 언역 쪽 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처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삼성에서 핸드폰 그 사건이 났었잖아요. 베르세븐 때가 났는데 그래서 한 엔지니어가 이제 투서를 했어요. 언론에 삼성 내부에는 말을 할 수 있는 계급과 말을 할 수 없는 계급이 존재한다.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수 없는 계급이었다. 그래서 삼성 갤럭시7 사태가 난 거는 이런 삼성 내부들이 문제가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저는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과연 우리말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하고 싶고요.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외세의 세력이 가스가 이어지고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독립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지적이 있었던 거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제 문화에 있어서 중국 쪽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쪽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받아들인 세력이 지식 권력을 이제 독점하고 한국 사회를 전반적으로 장악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연 저는 이거는 제 일적인 문제집인데요. 우리말로 한문하기와 우리 한문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문하기가 아니 되는 상태에서, 영어로만 한문하기 상태에서 과연 우리말로 한문하기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일반인이고요. 김민희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들 앞서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 많이 해줘서 제가 또 중원부원 하는 것 같아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은 대부분 교직에 계시고 학문을 하시는 분이니까 학문을 우리 글로 하든 우리 말로 하든지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 정책, 어린 아이들한테 지금 한국말 이제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부터 시키는 왜 해야 되는가, 아까도 그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런 어떤 획기적인 그런 아이들한테 우리 그 아름다운 동시와 동화를 익히고 우리말로 동연대를 하고 아이들 이야기 이런 걸 해서 뭔가 그렇게 하면 영어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이익이 돌아간다는 걸 부모나 정책이 마련해주지 않으면 이건 여기서 글쎄요, 선생님들의 학문 논문을 일반인들이 얼마나 읽고 이것이 파급력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오늘 저는 많은 걸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교육 정책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부터 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저는 소설 쓰는 이경숙입니다. 저는 최기호 선생님한테 질문과 함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글 창제 때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한글은 그럼 아무런 전범 없이 독생자로 탄생했나? 제가 듣기에는 다른 학자들도 얘기하시지만 파스파 문자를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참고를 했다. 또 신숙주를 파견해서 파스파 문자에 대한 거를 참고해오라고 시켰다라는 기록까지 있는데 또 조선 후기학자 성호 이익 선생도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문헌학에서 신숙주와 또 다른 어떤 학자가 쓴 거를 얘기하면서 파스파 문자에 대한 참고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학자로서 지금까지 파스파 문자를 참고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찾아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로 바꾸시면 제가 동의할 수 있겠고, 한글은 정말로 세종대왕 혼자서 독생자처럼 탄생시켰다. 이렇게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잘 받았습니다. 세종대왕이 무슨 천재냐?
혼자 그렇게 만들어놓게 이제 이런 말씀하고도 비슷하게 들리는데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중국말 또 몽고말, 인도말의 그 음운 구조를 다 분석했습니다. 시간을 1분 안에 줄이라고 하니까 줄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걸 다 분석했지만 세종대왕은 3분법으로 2분법에서 3분법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민정을 창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 좀 소개해야겠죠. 저는 외대 명예교수입니다. 남성우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4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너무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전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전 국어학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세거를 특별히 많이 알아요. 세종 당시 언어를 제가 잘 압니다. 근데 지금 우리말이 어떻다 그러는데 세종 당시에 만들어진 고유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다 안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친할 친자, 친하다. 근데 세종 당시는 뭐라고 하는 게 자오랍다 그럽니다. 자오랍다. 아니 자오랍다가 아주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건 가끔 쓰지만 일천천자. 천자는 그때는 점은입니다. 점은. 이 점은 이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잘 안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말 여기 이 모임에서는 지금 옛날 말 중에 아주 좋은 말들, 그러니까 지금 쓰지 않는 그 말들을 되살리는 작업을 했으면 어떻게 예를 들어 향기롭다. 향기롭다는 한자죠. 근데 세종 당시 그 무렵에는 옥고타다고 그랬어요. 옥고타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우리말을 살리는 길은 세종대왕 당시부터 있었던 고유한 우리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살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강하는데 강은 가람 아닙니까? 가람은 그 시험에 보면 한없이 나옵니다. 가람. 가람 안 써요. 가람.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전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그 맹점이 뭐냐? 그 비판적인 의견을 참작해서 새로 추가하시면은 좀 더 생산적인 그 새로운 학문, 창조적인 학문, 또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제 주장이 주장으로 자꾸 짜치우라 그 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있고 또 이제 한국 외교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주장을 절대시하지 않았거든요. 사상이 교류화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북한이 그렇고 중국에서 무역을 할 때도 그렇고 이들 어찌하든 그렇거든요. 사회에서 하여튼 대항식이라든가 또 토론, 반대 의견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선의 주장은 짱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런 걸 제 의도라고 하는 거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냥 말을 좀 내버리면 안 되냐. 이게 우리말 쓰는 게 이제 말하기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 이제 언론 같을 때 많이 떠요. 소수제가 진짜 죄송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통념의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또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의 특수는 뭐냐니까 아까 요즘에 교수들의 영어 논문 쓰기, 영어 모의 강의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우리말과 우리말에 대해 우리말과 글자에 대해서 지적인 능력, 학문과 교육, 문화 이것이 계속 뜻대어미를 받느냐 그게 뿌리가 너무나 깊다는 거죠. 너무나 깊은데 그게 결국은 우리가 배려 문화를 대하는 태도 그게 더 그렇게 깊다는 거죠. 그게 자연스럽게 반성 없이 넘어가니까 미국말을 대하는데도 그대로 똑같은 옛날식의 가오가 되풀이되는 거다. 그 말을 하고 싶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게 단순한 이게 학회 모임이 아니라 진짜 그려야 된다. 그 말에 저는 그걸 말하고 그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 저기 참 이 자리가 굉장히 아주 큰 인연을 생각합니다. 우리 영어로만 하면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건 어쨌든 저는 아까 저쪽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이게 우리 식으로 그냥 우리 모임에서 적당히 끝나서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진짜 일어서야 돼요. 주작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분들은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소위 말하는 클럽이나 어떤 식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이런 걸 소위 캠페인이라는 것도 영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 알아는 누가 해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직접 나서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어떤 전략적이랄까 그런 거를 우리 사회 차원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아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시고 나부터 그런데 어떤 한국 사겠다. 더불어 주위에 많은 동지랄까 어떤 그런 동물랄까 이런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이게 우선순위를 봐서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학술 말 나눔 잔치는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발표 회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그리고 또 와주신 어르신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우리 철학문화연구소에서 우리 우한무의 악한 재정 상황을 또 감안하셔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오늘 모든 모임의 마무리 말씀은 우리 철학문화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김원명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학교에 임시로 동원이 돼서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전체 발표를 못 들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1443년에 우리 세종대왕께서 표준전 한글을 만드셨고 당시에 많은 반대도 있었고 그리고 한 500년 동안 거의 중요한 글자로 쓰이지 못했지만 지금 다시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글자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드는 또는 또 새롭게 또 가려고 하는 길도 사실은 시작이 미미할 수 있지만 이게 10년이 되든 아니면 100년이 되든 500년이 되든 큰 흐름을 또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됐든 지식이 됐든 또는 권력이 됐든 함께 남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큰 물고의 첫걸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